네,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. HMC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영원 팀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입춘도 아직 안 지났는데 벌써 춘곤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무기력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.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. 한 1시간 전에 시세 보고 있다가 잠깐 졸다가 1시간 후에 봐도 똑같고 요즘 모습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 무기력한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팀장님은 보시나요? 글쎄요, 뭐 시장의 어떤 그 방향을 좌우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게 뭐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. 그다음에 수급별로도 좀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주체가 뭐 이렇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. 뭐 이런 점도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보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아무튼 장이 굉장히 그 하락 내리막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. 특히 뭐 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그 매크로에 대한 기대감이,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지 못했다.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의 그 핵심이 될 만한 이슈를 찾기가 어렵다. 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그 무기력한 장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보통은 이제 산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군요. 말씀하신 모멘텀이라는 것이 없고, 모멘텀이 없으니까 누가 사지를 않고, 수급이 부족하고, 사지 않으니까 주도주가 없고, 거기에 또 이제 이벤트 리스크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시장이 못 움직인다.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매번 듣던 얘기거든요, 사실. 근데 모멘텀을 좀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,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, 이건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중국이라는 산은 하나 넘었어요, 어제. 뭐 특별히 크게 뭐 쇼크한 건 없었고, 물론 주식시장은 조금 안 좋긴 했었죠, 중국이. 내일 또 일본의 금융정책회의가 또 있습니다. 뭐 엔저에 대한 부담감, 이거는 또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나요? 글쎄요, 그 엔저가 그 시장에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이제 반대편에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통화 정책,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자산 매수라는 규모를 더 크게 늘려서 인위적으로 엔저를 더 촉진할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이제 금융정책위원회 앞두고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경계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책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좀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걱정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죠. 그러니까 4월에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시간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이 이제 소비세 인상이고 그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, 물론 그 완벽하게 지금 씻을 수는 없는 상황이면 분명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근데 그런 그 선제적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뭐 컨센서스로 그 일본 경기와 관련한 그 컨센서스를 보면 그다지 충격이 크진 않을 것 같다. 뭐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한 경제 성장이 0.7%포인트 정도 낮춰지고 대신에 다른 대책으로 인해서 한 0.4%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뭐 0.34%포인트 정도의 충격 뭐 이렇다고 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이고 최근에 그 일본 중앙은행의 그 경기 리포트 뭐 사쿠라 리포트라고 하는 것 그 발표된 내용에 일본의 그 경기 회복 특히 민간 소비 회복이 전국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. 뭐 이런 판단까지 한 걸 보면, 네. 뭐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뭐 만약에 그 정책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, 소비세 인상 이전에 사전적인 것보다는 그 이후에 실질적인 그 충격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.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곧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엔 디플레를 탈출했다는 선언으로 인플레이션, 경기가 회복됐다라는 신호로 시장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인데 뭐 현재는 좀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. 자, 기업 실적 얘기 좀 해볼까요? 시장에서는 이 두려운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국내 시장 얘기죠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좀 안 좋았더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조절이 나오게 되는데 좋지 않을 것이다. 이런 부담감이 또 시장을 묶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실적
이 4분기에는 안 좋다 치더라도 올해 2014년도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미래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2014년도는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요,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 실적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죠. 그래서 2013년 대비 2014년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뭐 거의 20% 이상 그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섹터에 있어서 그 실적 개선을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전망치만 놓고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연초에 실적에 대한 전망 그 기대치는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실망을 하고 이제 주가 부담이 생기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이나 혹은 그 전해와 다를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있어서 역시 그 가장 그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그 희망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선진국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 수출의 바탕을 두고 우리 기업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이번 1월 달부터 아무튼 연초 우리 수출 동향이 우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제일 큰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코트라에서도 이렇게 밝혔군요. 뭐 올해 1분기에는 환율의 악영향을 딛고서도 수출이 양호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올 텐데요. 지난번 잠정치하고는 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도 실적이 나오고요. 이 한국 증시의 빅2에 대한 이 시각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? 글쎄요,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조 뭐 이상의 그런 실적 그대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더들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그 이후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가 되겠죠.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번 그 스마트폰 갤럭시 S5가 이제 1분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그것의 그 상품성, 뭐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스펙을 갖추느냐, 뭐 이런 여부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그 관심이 모아질 부분인 것 같고요.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뭐 아무튼 그 우리나라 IT 전체의 업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여부에 이제 관심이 모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히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 2조 원대 초반 뭐 이런 정도의 그 이익 규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부분을 뭐 부합한다고 하면 시장에 그 뭐 좀 부정적인 충격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 앞서 계속 그 경기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미국, 유럽 뭐 이런 쪽에 그 선진국의 자동차 시장의 수요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응해서 현대차, 뭐 기아차, 뭐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해지면 올해 그 신차 사이클 그 들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업황 판단, 주가 판단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결론을 또 마무리해봐야 되겠습니다. 투자 전략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정립해 볼까요? 1월 이제 남은 기간을 뭐 오늘 그 일본 그 금융정책 회의도 있습니다만 월말에는 FOMC 회의가 또 있고요. 거기서 테이퍼링이 강화될지 말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설 연휴 지나고 이제 2월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1월 남은 기간이 그렇게 시장이 아주 그 가벼운 마음으로 확 튀어오르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뭐 테이퍼링 관련된 그 신경도 써야 될 테니까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12월 FOMC 회의에 테이퍼링이 처음 시행된 이후에 그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되는 정도 수준의 정책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경기가 실물 경기가 선진국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부분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확인하는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수출 동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그 이후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전공법을 택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1월 남은 기간도 이제 그런 판단에 기준해서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
여전히 IT와 자동차가 이제 중심이 될 거고요. 여기에 일부 산업재를 좀 추가하는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투자에 있어서의 판단은 역시 자신감의 회복인데 자신감은 객관적인 수치들, 특히 수출이 주력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 투트랙 전략, 그래서 수출과 내수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 하지만 뭐 옳은 얘기이긴 하죠.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수출 지수를 좀 잘 좀 보시면서 정립을 해보시자 이렇게 주셨습니다.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. HMC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영원 팀장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